자, 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드디어 3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단원은 3단원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2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세포호흡과 광합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생명과학 1에서 배웠는데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두 가지 배웠을 거예요. 동화작용의 대표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광합성이었죠. 광합성. 그리고 이화작용의 대표가 뭐였어요? 음, 그렇죠. 동화작용의 대표는 광합성, 이화작용의 대표는 바로 세포호흡이었죠. 그래서 요 대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포호흡하고 연소의 차이에서 연소는 뭐 한 번에 일어나고 세포호흡은 뭐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단계 거쳐서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바로 2단원에서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 세포호흡의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계별로 일어난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단계에서 어떤 일, 이 단계에서 어떤 일, 이 단계에서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강합성을 배우는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이 세포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 그 세포 소기관 어디죠?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물론 세포호흡 좀 더 정확히 하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어쨌든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이 차이점도 많겠지만 차이점 뭐 굉장히 많겠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차이점은 뭐 어차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는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 즉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건데요. 요게 좀 그 광합성과 세포흡이 그 기능이 완전히 반대인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그렇죠? 광합성에서 그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갖다가 요걸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때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에너지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포도당 그렇죠? 음, 포도당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고 또 뭐 물이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6CO2, 12, 뭐 그다음에 뭐 6, 뭐 6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광합성 과정인데요. 광합성 과정의 순반응 화학식인데요. 이 세포 과정은 완전히 반대 과정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화살표만 거꾸로 그리면 돼요. 이런 과정입니다. 반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 에너지가 들어갈 광합성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세포호흡할 때는 에너지가 반대로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반대로 나오는 거죠. 음. 자, 이런 거의 완벽히 거울 같죠. 거울에서 반대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완벽히 반대되는 과정. 어. 오히려 너무 반대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통하죠. 그렇죠? 너무 반대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대표면서요. 또 우리가 한 단에서 물질대사의 각각 대표로서 한 단에서 배우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것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림보다 여기 글씨도 보면서 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둥그래요. 둥글은 이제 뭐 뭐랄까요 만두 같나요?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둥글둥글한 모양인데 얘를 이제 반으로 잘라보면 겉에 막이 있고 안쪽에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쪽 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안쪽 막이 좀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져 있는 좀 울퉁불퉁한 주름이 좀 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져 있는데 저는 이제 대충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의 막을 우리가 외막이라고 하고요.
안쪽의 막, 안쪽막을 우리가 내막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외막과 내막 말고 요 안쪽에 외막과 내막 안쪽에 내막 안쪽에 요렇게 내막 안쪽에 요 공간이 있죠. 자, 그쵸? 자,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 이 공간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어. 그리고 요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 있죠? 외막과 내막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요. 자,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 요런 사이 공간이 있죠. 요 사이 공간을 뭐라 그럴까요? 어, 그래요. 사실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내막과 외막 막 사이 공간. 그래서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막 사이 공간. 내막하고 외막 사이에 있으니까 막 사이 공간. 뭐 또 한자로는 사이 간자를 써서 막간 공간 이렇게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은 특별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막 사이 공간이냐, 막간 공간이냐,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질이라고 하는데 기질이라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돼 있는데 자 기질하면 요 기질이란 단어가 바로 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효소랑 결합하는 물질,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 그걸 기질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기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 그 한글로도 같고 한자로도 같은데 영어로는 효소랑 결합하는 기질,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는 그 기질을 우리가 substract 어떤 뭐 객체다 뭐 substract 뭐 이런 객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요 미토콘드리아 기질할 때 기질은 우리가 매트릭스. 여러분들 뭐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 혼합물이 섞여 있는데 그 혼합물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뭐 어떤 혼합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합물 막 섞여 있는 어떤 액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액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면은 효소와 결합하는 기질하고 그냥 여러 가지 혼합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혼합물 이런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세포질에 뭐 들어있는지 어떤 물질인지 잘 알 수 없죠. 뭐 단백질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게 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있고 어떤 물질인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퉁쳐서 이제 세포질 이렇게 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기질도 뭐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막을 보시면은 내막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그렇죠? 내막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주름이 져 있는 거. 여러분 사람 몸에 주름 져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었죠? 그렇죠. 소장의 안쪽 벽이 주름이 져 있었고요. 주름이 짜글짜글 져 있었죠. 그리고 또 있는 데가 숨을 쉴 때 허파, 그렇죠? 허파과리, 폐포. 거기가 이제 좀 거기는 아니었나? 하여튼 거기는 그냥 울퉁불퉁한 거죠. 자, 어쨌든 어, 그 소장의 안쪽이 뭐 융털, 그쵸? 소장 안쪽에 주름이 져 있고 주름 위에 융털이 있고 융털에도 뭐 세포에도 융털 돌기라고 막 이랬어서 굉장히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주름이 져 있는 그 구조 뭐예요? 그렇죠? 그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폐포의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 어때요? 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표면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또 소장의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 그렇죠. 소장 그 표면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되니까 표면적이 넓어야 영양소를 잘 흡수하겠죠. 그리고 표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표면적을 넓히는 작용, 주름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도 마찬가지겠죠.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도 그런 기준을 합니다. 이렇게 주름이 막 짜글짜글 져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죠. 자,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막에는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 전자 전달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ATP 합성,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ATP 합성 효소가 분포합니다. 음. 요거는 뭐 나중에 이 세포업을 좀 더 자세히 배우면서 같이 배우도록 전자전달 효소가 뭔지 전자전달에 필요한 효소가 뭔지 ATP가 합성 효소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또 기질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막에서 이런 효소가 있고요. 기질에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효소가 있다. 그리고 효소가 있어서 결국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이겠어요? 예,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중막을 가지고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내막이 주글주글 주름지어 있고
그러니까 내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공간은 막사의 공간하고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 자, 엽록체도 이제 보시면은 엽록체는 이제 초록색을 좀 그려야겠죠. 초록색이니까. 자, 엽록체도 보면은 이제 겉이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둥글둥글한데 얘도 보면 반으로 잘라보면 속에 내막이 또 있어요. 이중막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내막이 이렇게 뭐 유토콘드리아처럼 쭈글쭈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 그냥 맨질맨질하죠. 얘는 내막의 표면적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막에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음. 자, 자 그리고 또 안쪽에 보이는데 안쪽에 또 얘는 어, 아이고, 음, 얘는 안쪽에 이렇게 동전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막 쌓여 있는데 이게 또 다 이어져 있대요.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 겉에 외막이 있고 그렇죠? 어, 내막이 있고 음, 내막 있고 안쪽에 틸라코이드가 있어요. 근데 틸라코이드도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록체 이중막이라고 하는데 외막 내막이 있으니 이중막이라 하는데 틸라코이드 막도 있으니까 사실 뭐 삼중막이라고 해도 되나? 근데 삼중막은 아니죠. 얘가 틸라코이드 막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중막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막으로 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이 생기겠죠. 틸라코이드 막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동글납작해서 내부 공간이 많이 넓지는 않겠지만 내부 공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을 우리가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 틸라코이드 쌓여 있는 거를 우리가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음, 그라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틸라코이드 바깥 공간, 틸라코이드 바깥 공간. 그러니까 요 엽록체 기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대신 엽록체 기질. 여기가 또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스트로마. 그러니까 엽록체 내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라나하고 스트로마. 그라나와 스트로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가 있는데 틸라코이드 막에 또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 막에는 광합성 색소, 그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광합성할 때는 색소가 있고요. 여기도 전자 전달에 필요한 요소가 있네요. 뭔가 전자 전달, 그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ATP 합성 요소가 있네요. 뭔가 공통점이 막 보이죠? 그쵸?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도 뭔가 공통점이 있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린 이제 좀 이상한 그림 말고 이 교과서에 제공하는 그런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미토콘드 아까 처음에 잡았던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그리고 내막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요. 주름이 아까 제가 그린 것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요 주름이 진 구조, 요 내막의 주름이 진 구조를 우리가 크리스타 구조라고 합니다. 크리스타. 이게 복수형으로 하면 크리스테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크리스타라고 하면 못 알아들 거야. 아마 크리스테라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복수겠죠. 이 주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복수, 단수 뭐 이런 걸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수형인 크리스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같은 데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 크리스타 구조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주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기질 안쪽에 여기 뭐가 있어요? DNA하고 리보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리보솜 이걸 표현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공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그렇죠? 기질하고 막 사이 공간 두 가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엽록체는 두 가지 공간 그라나하고 스트로마가 두 군데인데 안쪽에 틸라코이드가 막 쌓인 걸 우리가 그라나라고 했죠. 틸라코이드 안쪽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틸라코이드 막하고 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로 광합 전자 전달에 필요한 요소. 그렇죠? 여기 또 있죠.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의 그 엽록체도 있죠. 전자 전달에 필요한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ATP 합성효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비교하면은 비교하면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이 둘 다 이중막 구조다. 막 구조가 이중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 그렇죠? 이렇게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DNA 어디 있어요? 세포 안에 원래. 그렇죠? 핵 안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핵 안에 있는 DNA 말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가 있어요. 또 리보솜도 얘네들은 세포질에 있는 거랑 다른 자기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NA와 리보솜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DNA와 리보솜 있으면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죠. 그렇죠?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걸 mRNA로 옮겼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리보솜에서 이거 mRNA 정보를 갖고 단백질 합성할 수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뭐요? 어떤 효소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거기다 자기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지가 스스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분열 끝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숫자가 아마 부족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세포 그림 보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만 하나씩만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하나 엽록체 하나 이렇게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 수백 개, 수천 개, 엽록체도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분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으로 나눠가니까 또 이거 얘들은 또 정확히 반으로 나눠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 뭐 어떤 쪽으로 많이 가고 어느 쪽으로 적게 가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수를 늘려야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스스로 분열을 해요. 스스로 늘어나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공통점은 또 있죠. 뭐 기능상으로도 공통점이 있죠. 구조상 공통점 말고 기능상으로는 뭐예요? 기능상으로는 어,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다. 우리 세포 내부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기능적인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공통점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이중막이고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구조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론을 낸 게 바로 요거에 대한 이유, 왜 이런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냐, 그 이유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 공생설. 자,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원래는 따로 살던 세균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따로 살던 세균이었는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 세균이고, 엽록체의 조상은 광합성하는 광합성 세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핵을 가진 진핵 세포가 원래는 광합성도 못하고 산소호흡도 못하는 막 그런 애였는데, 얘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요 이렇게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을 만났어. 얘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었는지 아니면은 어 얘가 얘가 그 자, 잠시만요. 얘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은지, 산소호흡 세균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얘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얘가 기생하려고 들어왔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것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아갖고 들어왔죠. 요 세포막에 쌓아져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중막을 가지게 됐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DNA와 리보솜은 어때요? 얘가 원래 따로 살던 세균이니까, 따로 사는 생물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자체 DNA를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엽록체도 마찬가지. 광합성하던 세균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광합성하던 세균이 있는데 얘도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몰라. 어쨌든 이렇게 얘가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지가 기생하려고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제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외막하고
내막하고 그래서 이중말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간 거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진핵 생물이 처음 생길 때쯤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따로 살던 세균이 엽록체는 그 조상이었던 따로 살던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서 같이 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세포과 광합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